혹시 숙제에서 질문을 먼저 하고 갈까? 번호를 부를까요? 1835번부터 갈게. 천천히 하나씩 해결합시다. 자, 두 점을 지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네. 근데 문자는 세 개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나죠, 나.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가지고 저번에 한번 표현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지? 그렇지. 정근선의 교점. 즉 대칭점의 x좌표, y좌표가 y는 x 위에 점에 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대칭점을 따졌을 때 저기가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c, x 개수의 비율 a, 얘가 정근선의 교점 대칭점인데 얘가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c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c로 바꾸면 우리는 요 점을 대입하고 요 점을 대입하면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연립할 수 있겠죠. 그러면 b 값이 나오고 c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나왔다고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시고 가정을 하면은 bc가 나와서 c 값이 c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값이 8 이렇게 나온대. 그럼 저기다 대입해봐. fx는 x-2 하고 2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끝났고, 근데 또 다른 게 또 있죠.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거. 정수, 위의 점이 정수라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표준형으로 꼭 바꿔야 돼. 저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정수점 되는지는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대칭점 때문에 x-2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x 개수의 비율. 그 다음에 비례상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를 분자 x에다가 대입했더니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요쪽에 있는 2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 얘가 정수이기만 하면 되겠네. 정수라는 것은 분모에 있는 x-2가 12의 약수. 그런데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돼. 그래서 약수 중에서 양의 약수도 되고 음의 약수도 되고. 그러면 12의 약수는 6개 있죠? 그러면 음의 약수까지 포함하면 12개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답은 12라고 할 수 있겠죠? 일일이 구하지 않고 저렇게 개수만 판단하면 되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네. 또 있으십니까? (1797번) 갈게. 오, 이거 저번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푼 사람 있니 혹시? 답은 나왔는데? 표시만 해놓고 안 본 거야? 진짜 틀렸어? 그거 했는데? 자, 저번에 b-a, a-b 저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정의역을 a래. 그러면 a라는 집합은 x바, 요걸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 점근선을 따지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c가 아닌 실수? 이렇게 해서 서술형이면 적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요렇게 갈게. A라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 수직선 중에서 어떤
마이너스 C만 제외하고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치역이래. 그럼 정근선의 Y, X의 개수의 비율 A가 되겠지. 그럼 A를 제외한 모든 실수야. 그럼 A와 얘는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쯤 어딘가 A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럼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저 해석이야. A에서 B를 빼겠대. 그러면 요 선에서 요 노란색 부분을 없애겠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얘를 없애면 여기서 요 부분을 없애면 요거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얘는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까지 봤을 때 여기서 요걸 빼버리면 여기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빼면 요거도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A에서 B를 빼버리면 요 색칠된 부분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요건 뺄 수 없잖아, 그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A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A 값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당연히 두 번째로 B-A를 하면 뭐가 되겠니? 여기서 요 부분을 빼버리면은 여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C만 남는다. 그게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나오죠? AC가 결정났으니까 1,2를 지난다라고 하면은 집어넣으면 B 값을 찾아낼 수 있고. 이해되십니까? 자,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잘 표현해놔봐. 뭐 아닌 실수했을 때 그냥 한글로 적어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수직선으로 하니까 조금 그래도 한 60% 정도는 이해를 한 것 같아서. 그럼 요번 주는 남지 말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니까 교재 빈 사람들은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오게 될 거야. 우리는 시험 전에 선생님이 내가 적정 기간을 딱 봤을 때 시험 전에 2주 정도를 일요일도 나옵니다. 일요 특강이라고 해서 시험 대비 일요 특강. 시간대는 10시부터 한 4시까지 자유롭게 올 수 있어.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와서 일정 분량을 하면은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아마 너는 몇 시에 올 거니? 이렇게 해서 다 물어볼 거거든. 어떤 애는 10시, 어떤 애는 11시, 어떤 애는 12시. 각각 오는 시간이 다 다를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알아보긴 할 건데 우리가 저번에 선생님 저쪽 교실 있을 때 세 교실에 막 흩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요번에는 중등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중등부 쪽이랑 나랑 그 겹쳐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예전에 고3 했던 스카 오른쪽 있잖아. 거기를 통째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애들이 풀고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채점하고 이렇게 주고 그쪽에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중등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돼. 왜냐면 여기 하더라도 10시 때 애들 엄청 많이 오잖아. 그지? 한 20명 넘게 오거든? 그럼 여기 안 돼. 그럼 딴 교실 또 흩어지면 또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네? 돈이 왜? 희연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뭘 일요일도 와? 뭐 이렇게 한 거야? 학원이 그거 일요일날 그 학원 시간 피해서 오면 되잖아. 애매해. 일요일날 학원이 몇 시부터 몇 시인데? 10시부터 3시 40, 그럼 끝나고 밥 먹고 오면 되잖아. 영어도 4시 진짜? 진짜 애매하긴 하네. 그럼 다른 날에 하는 학생들도 있어. 이렇게 일요일에 2개 정도의 학원이 있어서 막 거의 힘들다. 그럼 토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애도 있고, 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애도 있고, 다른 날에 할 수도 있고, 금요일 날 미리 할 수도 있고. 신경 쓰지 마. 딴 날에 다 채우면 되니까. 그런 학생도 많아.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요일 날 학원을 2개나 다니는데?
다른 문제는 뭐가 있니? 뭐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거 없어? 유리함수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 가나? 1813번. 요것도 어려운 내용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그래프가 존재하기 때 x는 6이라는 것만 알고 b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치? 그러면 일단 요 안쪽에 있는 거 요거 요 안쪽 절대값 제외하고 얘는 위에다 적게 요거는 fx를 x 대신에 x 플러스 a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떤 평행 이동을 한 게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 저번에 절대값 배웠듯이 전체 식의 절대값 식이 있으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 예전에 2차 함수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의미를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막 하는데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된 것이 과연 어떻게 됐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냐?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6이 만약에 있잖아? 그럼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게 뭐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정근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그러면 얘를 접어 올려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얘가 이 높이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 아니죠?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접어 올려도 이렇게 해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6이 어떤 걸로 변환이 돼서 여기에 부분에 어떤 그래프가 존재해야 되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즉 기본형 꼴의 점근선인 이런 식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얘는 접어 올릴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돼서 이게 y축 대칭이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접어 올렸을 때 y축 대칭이 된다. 그럼 결국 평행 이동시킨 요거의 대칭점이 0,0이다. 요걸 생각할 수 있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출발에 f의 대칭점은 6,b죠. 그러면 얘를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6-a, b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했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러면 a, b 값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A값, B값만 구하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간식이라도 사줄랬는데 빠진 애들이 왜 많지? 나머지를 버리겠다? 나는 먹어야 돼. 이러면, 그래, 알았어. 이 얘기가 슬퍼하겠는데? 지가 가는 놈들 빼? 냉정한 세계다, 그지? 유경아, 나 이따가 카드 줄 건데 사올 때 닭가슴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 중에 맛있는 맛 좀 사다 줘. 한 2개 정도 다른 맛을 사다 줘. 우리 아들도 먹더라. 그래서 맛있대. 그래서 나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신기하네. 근육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만 먹는 줄 알았는데. 전 그런 줄 알고
먹었거든요. 어. 한 입 먹었는데 되게 짭짤하고 맛있는 거예요. 오.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간이 맹한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질문, 뭐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받고 우리 진도를 하나 볼게. 심화 유형이 돼 있어서 385페이지지. 22. 아, 이 부분이 잘 될지 모르겠다. 어려운 유형인데. 385. 자, 함수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어떤 두 개가 있대.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생각하면 2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맨 처음에 했던 게 연립. 판별식 d는 0. 만나지 않는다? 연립.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했죠? 자, 그런데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유리함수야. 유리함수가 분수로 된 식이잖아, 그지? 그럼 직선이 있네? 연립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쓰는 것도 똑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딱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 판별식을 하는 거, 판별식이라고 할게, 그냥. 그래서 판별식을 하면 일정 부분의 답만 딱 나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그래프도 좀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확인 안 했을 때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확인할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요 부분에서 일단 기울기가 m이구나. 이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m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우리는 연립해서 판별식을 할 거니까 식을 적어볼게. 2x-1 같이 적읍시다. x-2는 좀 복잡하긴 할 거야. mx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분자 2x-1은 그대로 두시고 요거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곱해줘야 돼. 그러면 m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x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다 전개하면 총 4개 항이 전개가 됐다. 그랬더니 뭐 요거는 사라질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면 0은 mx 제곱 마이너스 2mx 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졌네. 됐죠? 어죠? 볼펜을 쓰니까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D는 0을 쓰겠네. 그러면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죠. B'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3M 얘가 는 0이다 라고 되네. 그러면 따라서 M값은 0이 아니니까 M값은 마이너스 3이다. 여기서 이제 끝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뭘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래프를 판단할 없이 값만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값 나오는 것 중에 단조건 때문에 그래프를 확인할 필요 없는 문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래프가 좀 필요한 거를 생각해 볼게. 됐나? 됐고. 그래프가 꼭 필요한 게 뭐였지? 요거구나. 신경향 나와 있는. 표현이 색다른 거 가볼게. 자, 한 번 더 할게. 자, 일단 A라는 집합은 유리함수, B라는 집합은 직선에서 만나는 x, y 유리함수의 x, y 그럼 이 원소와 이 원소가 겹쳐지는 공통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 그러면 이 말뜻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교점이 없다.
결국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갈 거예요. 조금 전에 한 거랑. 그래서 연립하는 작업 3x 마이너스 4 x 얘가 ax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그럼 정리하면 뭐지? 넘기면 0은 ax 제곱 얘가 플러스 3x인데 얘가 3x 있으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판별식 d x b가 없다. 그럼 b제곱할 때 b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16a 교점이 없으니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 값은 0보다 크다. 여기까지 딱 나왔네, 그지? 이해되십니까? 세연이 이해 안 됐어. x의 개수가 없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b제곱 자체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괜찮니? 천천히 얘기해.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판별식 됐네. a 값이 0보다 크다.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답이 끝났네. 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범위가 나오는 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꼭 해주라고 했지. 그 두 번째 작업 갈게. 자, 점근선 그려볼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0.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3.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3분의 4죠. 그러면 요 점을 무조건 지나니까 그래프는 비례상수가 물론 음수인 거 돼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보면 어이구야 여기서 3이라는 것은 y절편이 3이면서 기울기를 a를 가진대. 그럼 y절편 3을 가지는 직선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양수 이렇게 되면 교점이 없는 게 당연한 얘기 맞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a 값이 만약에 0이어서 y는 3이 돼버려도 즉 얘가 돼버려도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값이 0이어도 되네. 그래서 합쳐서 a 값이 0 이상이다. 그래서 는영 이거를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y는 k라고 할까? 자, 이렇게 돼서 점근선 y는 했을 때 y는 3, 직선의 y절편 했을 때 y는 3.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꼭 확인해야 된다. 대부분 그럴 때 기울기 m 값이 0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 정도는 하나 필기해두고 갈게요. 우리 호주에 있는 조카도 생일 축하 DM이 왔네. 왜 삼촌이를 안 부르고 작은 아빠라 그럴까? 거리감 느끼게. 이씨, 내가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저번에 왔을 때 워치 사줬구나. 그런데 요번에 형이 잠깐 한국 들릴 일인데 우리 아들 워치 사주고 가더라? 결국 돌고 도는 거 아니야?
근데 워치가 꼭 필요한가? 나는 필요하더라. 간지나서. 아, 간지나서. 근데 왜 색깔을, 나도 검은색을 하겠는데, 우리 아들도 검은색 골랐던데. 자, 61 별표, 62 별표, 62 기출. 61은 좀 까다로운데 색다른 형태고, 62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유리함수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62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일단 뭐 61번에서 풀어줄 건 아닌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시오라고 됐는데, 얘는 절대값이니까 저번에 한번 절대값 형태 할 때 한번 했죠. 절대값이 하나 있는 거는 이런 V자 형태. 그리고 요 꼭지점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0,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k. 자, 요 그래프가 된다는 거 하나는 표시해 놓고 너희들이 한번 숙제로 문제를 풀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값은 좀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여러 번 형태를 만들어 줄게.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풀 거는 62번으로 갈게. 자, 풀이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이대로 놓고 풀 수도 있고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다른 작업을 하지 말고 요대로 놓고 풀게. y는 직선, y는 유리함수, y는 직선, 요렇게 세 개의 관계. 기울기를 a를 가지는 직선보다는 유리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유리함수보다는 기울기 b를 가지는 직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일정 범위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가볼게. 유리함수 그래프를 쫙 그려볼게. 점근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 이게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3 이렇게 될 것이고, x절편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3분의 2, y절편 상수항의 비 2.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좀 이렇게 만들게.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2에서부터 4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2라는 것이 여기 있고 4라는 것이 대충 요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남겨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남기는 겁니다. 딴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게. 자, 그러면 우리는 경계선에 있는 요 지점에 꼭지점을 꼭 먼저 구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일단 2를 집어넣었더니 분모는 1 되고 2를 집어넣었더니 분자는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2,4다 이렇게 표시하자. 2,4.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더니 3분의가 되고, 그 다음에 4, 3, 12. 그러면 10. 3분의 10이 되겠네. 그럼 여기는 4,3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그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요 부분 같게. 얘는 유리함수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런데 저 앞쪽에 있는 직선이나 뒤쪽에 있는 직선이나 y절편이 3이죠? 그러면 3을 가지면서 이 유리함수 이 부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 상관없죠? 근데 뭐가 있냐면 는이 있어. 같아도 된대. 그러면 항상 같다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여도 같지만 더 이하니까 상관없이 얘도 되고 요거보다 내려가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놈, 빨간색.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되는 거야. 그런데 같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경계선, 그러면 얘여도 상관없고 더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를 0,3이라고 이렇게 좀 기준을 잡을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쪽에 보라색 먼저 갈게. X의 증가량이 4. A라는 게 4분의 Y의 증가량이 3에서 3분의 10까지 갔으니까 얘는 3분의 1이야. 그럼 얘를 번분수로 하기 위해서 1분의 4로 하면은 결국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X의 증가량 4 증가할 때 3분의 1 증가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4 증가할 때 3분의 1 증가했다. 근데 번분수로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12분의 1이어도 되고 그거보다 작아도 되는 거니까 A 값은 12분의 1보다 이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12분의 1이어도 되고 그거보다 계속 작은 놈이어도 저 부등식을 항상 성립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값 여기서 1로 빼니까 2분의 여기서 1로 빼니까 1 나오죠? 그럼 여기서 B값이 2분의 1보다 같아도 되고 더 위쪽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값이 더 커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최대값 얘가 당연히 M값이 되겠지? B의 최소값 얘가 당연히 소문자 N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계산만 하시면은 답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줘봐. 그래서 이 파트가 심화 유형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이제 23, 24 껌 25 껌 26 껌 27 껌 중요한 건 28, 29네. 자, 앞쪽에서 했던 작업들을 쭉 다시 합성함수, 뭐 역함수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제 반복해서 또 한 번씩 더 하는 거야, 그냥. 유리함수에서. 그럼 무리함수 가도 똑같이 나올 거야. 자, 요 유형이 정말 중요한 유형이었고 23번 유형의 대표적으로 문제 하나 정도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자, 유리함수에서 합성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거 문제를 못 구할 건 아니죠? F에다가 2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G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건 괜찮고. 그 다음에 F를 3번 합성하는데 10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나온 값 또 집어넣고 나온 값 또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는지 계속 또 이 계산이잖아, 그치?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요런 것들 가볼게. 이게 제일 하기 싫은 건데. 정말 이렇게 식을 구하는 거, 합성하는 식을 구하는 거, 얘가 제일 어려우니까 요거 하나 하고 갈게. 너희가 하기 귀찮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F에다가 GX를 집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자리에, 여기 있는 X자리에 GX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한 단계를 거칠게. GX 플러스 2, G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귀찮겠지만 GX에 있는 저 분수식을 집어넣어야 돼.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하면서 플러스 1 아닌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왜 그래? 그냥 들어가니까 이쪽에 그 요번에도 11시는 안 넘겼다? 앉아 언누. 일찍 일어났다며. 몇 시에 일어났는데? 10시에 그래? 알았어. 오늘 참을게.
자, 분모 분자에 x-1을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 자, 하나씩 할게.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이거 약분되죠?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에다가 곱하면은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얘를 여기다 곱하면 요거 사라지죠? 2x 플러스 1. 얘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네. 자, 그래서 항상 분모 쪽에 있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물론 통분해서 이렇게 약분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한 거야. 그럼 얘는 4x 마이너스 1 하고 요거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3 이렇게 되네. 3. 아우 정말 3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자,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그랬을 때 x는 4분의 1. x 개수의 비율을 하는데 4. 분자에 x의 개수가 없으면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0. 이 정근선의 방정식.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정도 나오겠죠. 야, 그래도 먹을 복은 있다. 아니, 내가 뭐 사준다 했잖아. 그래도 이따가 승아 오면은 승아도 사주고 인정이는 또 화요일날 사주고 그래서 다 사줘야지. 자, 23번 유형 별로 어렵지 않고 이거 식 합성하는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24번 유형도 꼭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요것도 숫자 집어넣어서 나오는 걸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 제일 많은 숫자 보자. 1000번 집어넣으래. 다른 거는 식이 나와 있어서 그 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는 거고 얘는 일단 저기에 F에 1000에 3 그럼 3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뭐니? 라고 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3 집어넣었을 때 3,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지나는 점 여기네. 0,3이니까 0 집어넣으면 3 나오네. 그럼 반복되니까 두 개가 반복되네. 그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3이다.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많이 했던 거다, 그치? 나온 숫자 계속 집어넣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5번 가볼게. 정말 쉬워서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했던 거라서. 왜 이렇게 연결 안 되죠? 뭐야? 자, 우리가 1차 함수, 역함수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역함수를 했는데 그 역함수를 식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기억나니? F가 어떤 게 있대. 그러면 첫 번째 단계 X라는 거하고 Y라는 거를 바꿔라. 그럼 두 번째 단계 그 식을 Y는 뭐 X에 관한 블라블라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시오. 그러면 결국 얘가 F의 역함수 X가 된다는 거 우리는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뭐 굳이 필기할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 Y를 바꿨어.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고 Y가 두 자리에 있네? 그럼 얘를 넘겨가지고 식을 정리해서 블라블라 해서 Y로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얘가 F면은 얘가 F의 역함수다. 요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요 유형에서 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다 해놓은 거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볼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하면 c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이 중요한 거야. 대부분 문제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서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만드는 거는 자 F에 있는 요식과 F의 역함수에 있는 요식을 잘 보시면 굉장히 쉬운 게 하나 규칙이 딱 발생이 돼. 뭐냐면 분자에 있는 x의 개수와 분모에 있는 상수항을 이렇게 바꾸면서 부호 반대? 어서와.
그래서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면.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모든 함수 중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바뀌는 게 없잖아, 그지? 분자의 상수항 안 바뀌죠? 분모의 x의 계수 안 바뀌죠? 여기만 바꾸면서 숫자를 바꾸면서 부호도 반대. 이렇게 해버리면 역함수가 제일 쉽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유리함수가 제일 쉽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정말 쉬울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 승아 몇 시에 잤어? 8시? 6시? 오후 6시였어요. 아, 어제 저녁 오후 6시에 잤어. 너 우리 와이프랑 거의 똑같네. 우리 와이프도 주말에 토요일 날 나랑 막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한 9시쯤에 자잖아. 그 다음날 안 깨우면 안 일어나. 그냥 내가 밥 챙겨 먹고 오후 돼서 한 4시쯤에 깨우면 그제서야 일어나도 그럼 한 8시 되면 또 자. 와, 진짜 잠이 많아. 근데 잠이 많은 거는 나쁜 건 아니죠. 뭐 건강에는 좋은 거니까. 근데 너무 많이 자면 안 되는데. 자, 그럼 가볼게. 우리는 F가 나와 있네. 역함수를 구하시오. 우리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3이네. 여기는 2네. 딱 결정 났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1을 이쪽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1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를 x의 개수로 가면서 부호 반대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건데 얘가 4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a, b, c가 결정나는 거야.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부분, 바뀌는 부분 요 두 가지만 딱 판단하면은 문제는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 말해볼게. fx와 gx가 그래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fg 어떤 두 개의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다. 그러면 그 두 개는 역함수 관계. 그래서 결국 얘가 f의 역함수 x다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색다른 표현이 있어서 그냥 밑줄 치고 한번 적어본 거지 뭐 조금 전과 작업을 똑같이 하면 문제는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내가 풀어줄 거는 좀 밑에 거. 자, 요번엔 명칭을 딱 지정을 해놨네. f의 역함수를 gx래. 그럼 gx를 구해가지고 g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다시 f와 겹쳐진대. 그림으로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식으로만 가는 거야. 자,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하고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대칭점으로 끝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필기할 거 대칭점 F 쪽 가볼게. F의 대칭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4, x 계수의 비율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역함수 G인 즉 F의 역함수의 대칭점 가볼게. 결국 y는 x의 대칭을 하는 거니까 xy 좌표를 바꾸는 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gx를 뭐 하시오? x축 방향으로 a만큼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시켰더니 얘가 f하고 겹쳐진다라고 했으니까 f의 대칭점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x좌표를 봤을 때 a 값은 마이너스 2, y좌표를 봤을 때 b 값은 2,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도 역함수의 논리만 아신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레벨 3가 두 개나 있죠.
일단 필기하시고, 두 개 중에 얘가 더 고난도라고 나왔는데, 여기다가 너희가 적어 놓을 거는 조금 전 풀이지? 대칭점. 자, 그러면 조금 전 문제랑 확인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떻게 역함수를 만들고 평행 이동시켰더니 원래 함수랑 겹쳐진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자, 그러면 fx가 있네. 근데 f의 역함수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런데 얘는 뭐 이거 일치한다? 그럼 결국 f라는 대칭점이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게 뭐하고 f의 역함수의 대칭점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f의 대칭점이 지금 a, 얼마라고 2라고 했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a-4, -2 이렇게까지 평행 이동 시켰다, 그지? 자, 그러면 얘가 f의 역함수의 대칭점인데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f의 역함수의 대칭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도 f의 역함수의 대칭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xy를 바꾸는 거니까 바꿔서 2,a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a 값이 마이너스 2로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a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로 이렇게 만들어졌네? 자, 그러면 비례상수가 3이라는 두 번째 힌트가 존재하죠? 비례상수가 3? 그러면 비례상수인 3이라는 것은 저 식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를 분자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b하고 같다. 이렇게 보니까 b값이 또 나와. 너무 복잡한가? 너무 빨랐나?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되는 거 얘기해 봐. 그러면 b까지 나왔으니까 fx가 다 완성이 된 거야. 고난도가 아니에요. 고난도가. 레벨 3 중에서 더 고난도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요 해석을 할 수 있니? 라는 정도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 그럼 가만 잘 해석하면은 나머지는 뭐 크게 a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잠깐만. 2가 되면 x축이 4 아니에요? 마이너스 4. 그러네. 이상한데? 잠깐만. 처음 출발이 a, 2가 맞지? x축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 그쵸. x-4가 들어가면 x축 방향으로 4만큼이죠? 자, 화이트로 마이너스가 지어요. 그리고 여긴 안 지워도 돼. 플러스로만 만들어. 준영아 잘했어. 땡큐. 그럼 A, B가 나왔다. 끝났죠? 오케이. 잘했어. 자, 내가 해줄 거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평행이동 한 걸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습하는 거를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중요한 거는 1881번에 가에다가 별표를 칩시다. 가에다가. 나머지 값들은 그냥 다 나왔으니까. 1881번.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죠? 그랬는데 두 번째 조건 Y는 2.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Y는 2와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해서 접어 올렸는데 Y축 대칭된다. 그랬을 때 딱 기준이 뭔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Y는 2와 교점이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점근선이 Y는 2 또는 Y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 몰라. 그래서
접어 올리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점근선 마이너스 2가 접어 올리면 y는 2가 돼버리는 거거든. 아니면 원래 y는 2가 원래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점근선이 저 둘 중에 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까지 a의 부호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총 4가지 그림이 원래 필요하거든. 근데 일단은 가정하고 출발을 해보는 거야. 하나의 그림만 일단 그려볼게. 더 이해하기 힘든 그림이 y는 마이너스입니다. 나는 일단 a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저 식을 봤더니 기본형꼴에서 y축 방향으로 b만큼만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 그러면 점근선이 일단 요 y축이야. 여기다 점근선을 하나 만드시고, 나는 요거 때문에 b 값을 마이너스 2로 생각할 거야. b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접어 올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선도 접어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fx 그림을 그릴 때 너희 시험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올 만한 문제가 요거야. 그러면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위쪽으로 접어 올렸을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여기가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그러면 y는 2와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 맞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예시로 하나 보여주는 요 그림을 가지고 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조금 잘 생각해 봅시다. 나 조건. 근데 나 조건 만들 때도 애들이 좀 혼돈이 있어. 이렇게 해볼게. 요거 하나부터 필기 할게. fx를 우리는 일반형에서 역함수 만드는 걸 쉽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저걸 통분했다라고 가정하면 x하고 b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얘가 fx식이야, 통분한 식. 그러면 f의 역함수 x라는 것은 뭐냐면 x 플러스 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개수 b가 이쪽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b까지 되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 반대가 되는데 여기는 0이 있어. 그래서 여기로 가봤자 0이니까 얘기는 없는 거야. 얘가 f의 역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해석해 봅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식만 잘하면 b 값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그 둘 중에 뭔지가 밝혀질 거야. 나식만 잘 한번 해석을 해봐. 여기까지 이제 1타 힌트 줄게. 이 가조건이 너무 좋은 유형이라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뭐 내신 기출에서도 마지막 페이지나 뭐 서술형이나 마지막 번호 객관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나오는 표현이다 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시고, 다 필기가 되셨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성아, 이따 카드 줄게. 너도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리의 모두 의견은 지각한 학생들은 버리자 했는데 사줄게. 다 같은 학생인데. 가의 저 y는 2, 절대값이었을 때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 때문에 점근선이 2 아니면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림을 그려서 접어 올리기가 힘든 게 마이너스 2여서 나는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설명한 거고, 2도 한번 너희들이 그려서 절대값 쉬운 게 했을 때 교점이 진짜 하나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거 2도 그림을 꼭 그려서 생각해 봐야 돼. 연습을 해야 된다. 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 y는 2도 한번 그려주세요 하면 내가 또 그려줄게. 그리고 더 해석을 해줄게. 준영아, 이해됐니? 뭐가 이해가 안 됐니? 저요? 근데 나 식 하잖아요. x 분의 bx 플러스 a.
그럼 그림 안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얻는 게 뭐예요? 아니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내가 미리 설명을 해준 거야. B 값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를 가지는 거야. 특히 이건 저 표현은 유리함수에서밖에 안 나와. 접어 올리는 교점 나오는 거는. 되셨죠? 자, 26. 26. 아니네? 맞나? 26. 자, 너무 쉬운 26입니다. 너무 쉬운 26.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똑같다라고 했죠? 요거를,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 f의 x는 f의 역함수 x가 같다는 요 표현과 이 표현은 서로 같은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저 앞쪽에서도 배웠었어. 그지? 배웠기 때문에 뭐가 나와 있든 상관없이 f는 f의 역함수가 똑같다? 그러면 y는 x에 대칭을 시켜서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대칭점에 x와 y가 서로 같다. 좌표라는 말을 뺄게. 요거를 생각해 주기만 하면 그냥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보는 거 우리는 딱 봤을 때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요 내용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거 나오면 대칭점이 xy가 같네? x는 1, y는 a, 얘가 서로 같다. 그러면 1번 그냥 팍 튀어나오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 좀. 다 그런 유형들. 그래도 제일 마지막 한 번 더 할게. 자,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요 내용. 왜 의자를 집어넣지? 끝났나? 아닌데 35분인데? 자, 대칭점의 x좌표 마이너스 a분의 b x좌표 y좌표 a분의 2 얘가 서로 같다. 괜찮으십니까? 저 내용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근선의 한 방정식이 y는 b래. y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 놈은 또 b가 된다라고 식을 한 번 더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생각해봐. 요 식에서 뭘 찾아낼 수 있니? b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냥 찾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요 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잘 이해만 하면 돼. 헷갈리지만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다. 천천히 필기 하시고. 이제 얼추 유리함수도 거의 끝났네. 자, 한 가지 쉬운 유형을 더 하면 이제 조금 곳곳에 물론 시험에 나온 문제들이 있었는데 유형 자체로 묶어놓은 28, 29 거기서 이제 시험에 제일 좀 많이 출제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유형 28에서 괄호 1번 눈여겨보시고 역함수 했을 때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 괄호 2번 눈여겨보시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 성립하는 거니? F0 F의 역함수와 F의 역함수 0 F가 같은 거니? 저번에 디귿에서 나왔는데 디귿 같은 게 아니죠? 얘는 F의 역함수부터 하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Y에서 Y로의 함수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는 F를 먼저 하니까 X가 정의역이지 X에서 X로의 함수다.
요거를 좀 잘 표현해서 한 번만 더 적어 놓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같지 않다라고 해야 돼. 근데 이거 I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저 하나 때문에, 토시 하나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요, 저거. 보기에서. 꼭 짚어줄게, 요거. 정말 잘 기억해야 돼. 뭐, 그 다음에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역함수 분배하면 위치가 바뀐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함수에서 누누이 봐왔던 거니까,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여기도 할 게 별로 없어. 이거 말고. 요 정도 가볼게. 두 개나 돼 있으니까. 자, 우리는 얘 하면 G. 공, 얘 이쪽으로 하면 F의 역함수. 얘 이쪽으로 하면 공 F, 얘 이쪽으로 하면 공 G. 요거의 3을 구하시오라는 말하고 똑같다. 좀 헷갈릴 만한 문제라서 이렇게 한 거야. 하고 보니까 얘는 항등함수 I여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G0, G의 3을 구하시오. 그러면 3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뭐니? 라고 했더니 분모는 1, 분자는 7. 7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뭐니? 했더니 분모는 5, 7이 14, 15. 아, 그래서 결국 3이다. 요런 내용이 지금 6문제가 쭈르르륵 있는 거야. 어렵다. 아니. 어렵지 않다. 미쳤어. 이게 어려우면 안 되지. 그치? 이제 우리는 합성함수랑 역함수도 이제 좀 테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원래는 토요일까지 끝날려 했는데 28, 29가 너무 중요합니다. 29 유형은 또 뭐라고 나와있니? 29 유형? 산술기하가 또 나옵니다. 유리함수는 산술기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 알면은 산술기하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산술기하를 까먹었다. 진짜 까먹었어? 명제.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 뭐 이렇게 있는 거. 유형 4개씩 너희 안 듣고 있어 지금? 시켜? 진짜? 그럴래? 아, 그렇게 쳐서 싸워라. 자, 활용은 좀 천천히 갈 거야. 자, 유형 28이든 유형 29든 유리함수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넓이를 구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점의 좌표, 유리함수 그래프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한다. 얘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보통 이 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놓고 출발해야 돼. 어떨 때는 A, F, A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떤 데는 미지수를 하나 더해서 B, F, B까지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요 정도면 괜찮은 거. 근데 이것까지 가는 것은 난이도가 상 정도 되겠죠? 어려운 거. 그래서 미지수를 놓는 자체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잘 따라가 보면 뭔가를 할 수 있고. 자, 유형 28도 마찬가지고 유형 29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할게.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을 우린 대칭 직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칭 직선을 활용했을 때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80%가 막혔을 때 대칭 직선을 생각하면 활용해서는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요거를 하나 다 기억하시고 되셨죠? 다 적었죠? 지울게. 자, 이번 주 일요일은 잘 즐기시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돼.
한 문제 가볼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만. 자, 일단은 얘도 기본형꼴, 얘도 기본형꼴. 기본형은 대칭점이 0,0이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대칭인 직선은 풀마 1 된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대칭인 직선이다. 이런 적도 나오겠죠? 자, 일단 삼각형 ABC 넓이가 18이라는 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출발해야 되는데, 뭐 점의 좌표가 아무 데나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얘가 y축의 평행하고 얘가 x축의 평행하니까, 여기서 얘가 수직 정도까지는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인 풀이를 갈게. 그러면 어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출발을 해야 됩니까? 봤을 때 대부분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A, 요거 위의 점이죠? 그래서 A분의 1 이렇게 놓을게. 좀 차이 나게 보이게 나는 이렇게 해놓을게. 자, 그러면 A분의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쭉 올라가면 요 C점의 좌표도 A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요거 위의 점이야. 그래서 A분의 K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됐죠? 이제 너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요 점의 좌표입니다.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는 높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를 y좌표가 a분의 1이라는 건 알 수 있어. 요거를 찾아낼 수 있겠니? 라는 거야. 뭐가 될까? 준영아? x에 뭐 집어넣으면 a분의 1이 나오니? 다시 안 되면 이렇게 해놔. y가 a분의 1이니까 여기 x에 뭐 집어넣으면 a분의 1이 나오니? AK. 그렇게 되고 아니면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게 서로 같다 이렇게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K 이거 찾는데 좀 애들이 약간 시간이 걸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좀 생각을 잘 해라라는 뜻에서 내가 별표를 친 거야.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마지막 단계를 가겠지. 삼각형 A, B, C 2분의 1 될 것이고 곱하기, 자, 요 변의 길이는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뺀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a로 묶었을 때 k-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만들었을 때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는 거네. 맞니? 그러면 여기도 있지? a분의 1을 묶어내면 그래도 k-1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된다? 1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a가 약분될 것이고, 그러면 k-1의 제곱이 36. 그러면 k 값은 7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보다 큰 값이니까. 자, 다행히 a라는 미지수를 잡았지만 사라지면서 그냥 넓이가 그냥 그려졌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다른 걸 했을 때 a점 좌표를 구하시오.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제를 하나 더 만들게. 아니, a가 다 사라져서 넓이는 구할 수 있는데 a점을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서술형이면 K 값과 그때의 A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괄호 1, 괄호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막막하다? 그럼 뭘 생각하라고 했죠? 대칭 직선을 생각하라 했죠?
기본형의 대칭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죠? 근데 저 그림에서 y는 마이너스 x가 큰 효용성 가치가 있을까? 없죠? 만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y는 x를 쭉 그어. 자, 유리함수의 한 특징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얘는 수직이고 이등분. 결국 요 두 점이 이 대칭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은 결국 요 점의 좌표가 a분의 k, a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서로 같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a분의 1과 a가 서로 같다? 그러면 a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a 값은 1. 그래서 1,1이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겠네. 그래서 a점은 1,1이다. 자, 막막하면 진짜 대칭인 직선을 꼭 생각해줘요. 그러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문제가 한 80% 정도 된다는 거. 되셨죠? 다음 문제를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남은 한 3분 정도는 오늘 한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승아야, 일단 요번 쉬는 시간에 이거 가져가서 음료수랑 먹을 거 사 먹어.